everyone. 토익 문법 20일 완성의 홍성민입니다. 오늘 13번째 시간은 수식어의 대표 주자인 형용사 제1탄 형용사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형용사는요, 수식 기능,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의 보호 역할 두 가지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용사의 역할은 예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기본적인 형용사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뚱뚱한 쥐라는 표현이죠. A fat mouse lives in our basement. 우리 지하에 뚱뚱한 쥐가 살고 있다. 이때 mouse를 꾸며주는 fat이라는 형용사를 볼 수 있고요. 또 보호 역할을 하는 형용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은 협동적이다. They are cooperative 해서 보호 자리에 cooperative라는 형용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형용사 보호는 주어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돈격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다?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의 기능을 봤고요. 두 번째로는 형용사의 생긴 모습, 형태를 살펴보는데요. 어떤 형용사에는 일정한 어미가 붙어서 파생적으로 생긴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어미들은 형용사형 어미라고 묶어서 꼭 외워두시기를 바라고요. 대표적인 어미들 쭉 살펴보면 FUL, ful이 붙은 경우, 또 some이 붙은 경우, SOME, 그리고 ABLE가 붙은 경우, able이 붙은 경우, 그리고 TIVE, 아까 cooperative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tive가 붙은 경우가 있고요. 또 IC라는 형용사 어미가 붙은 경우도 있겠고, IBLE가 붙은 경우, 또 OUS라는 그런 어미가 붙은 경우, 마지막으로 그렇죠. IAL이 붙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형용사 어미를 살펴보셨어요. 이러한 어미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품사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센스를 갖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LY로 끝나는 형용사도 있다는 점, 원래 LY는 부사형 어미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LY가 형용사가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friendly, 그죠? 다정다감한, 또 lovely, costly 같은 것도 이러한 애들 값비싼이라는 형용사라는 점, 또 lively 하면 활기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된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형용사의 자리, 과연 어느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아까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수식 기능이라고 한다는 것은 명사의 어디에 놓일까요? 앞에 놓일까요? 뒤에 놓일까요? 그렇죠. 앞에도 놓일 수 있지만 뒤에도 놓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배워가시는데 먼저 앞에 놓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여인 할 때 beautiful lady 이렇게 말하지 lady beautiful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본 형용사는 명사의 앞에서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데, 자,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관사와의 결합도 명사와 형용사 사이에 다양한 수식어구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하고 관사 사이에 이러한 경우의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예문 보시면 The highly successful book launch was attended by thousands of people. 자, 이 문장 보시면은 book launch라는 것은 책 출판회가 되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성공적인 출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우 성공적인 할 때 highly, 상당히 성공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부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요, 관사가 맨 앞에 나왔잖아요. 더라는 관사, 그 다음에 부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명사가 들어가게 돼서 하나의 덩어리의 구조로 순서를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역할에서는 명사의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로 명사의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종류의 애들에는 아까 형용사형 어미에 IBLE, ABLE로 끝나는 애들 있었잖아요. 그러한 단어들, 즉 형용사형 어미가 ABLE, IBLE로 끝나는 애들은 명사의 뒤에서 앞을 수식합니다. 자, 대표적인 형용사는 available이라는 토익 빈출 어휘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명사의 앞이 아니라 뒤에서 꾸며줍니다. 사용 가능한, 이용 가능한이라는 뜻이고요. 문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The tickets available are for the day performance only. 자, 보시면은요, 표는 표인데 어떤 표냐면 이용 가능한 표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아침 공연만 단지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표는 아침 공연에만 있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이때에는 이용 가능한이라는 형용사가 뒤에서
티켓을 꾸며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예문입니다. 가능하나 아니란 어떤 possible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문장 속에서 보겠습니다. The bank will take every measure possible to ensure the safety of the cashiers. 자, 문장에 보시면 주어는 the bank, 은행은요. take measure 하면은 조치를 취하다라는 수건데요. 모든 조치를 취하다 하니까 take every measure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모든 조치가 되니까 조치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possible은 조치의 뒤에서 꾸며준다. possible이 뒤에 간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요. 또 어떠한 경우가 뒤에서 형용사를 꾸며주느냐,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느냐, 두 번째 경우에는 그렇죠. thing이 붙거나 body가 붙은 대명사를 꾸며줄 때 형용사가 이렇게 생긴 뭐 something이라든지 somebody, anybody 같은 이러한 애들을 꾸며줄 때 형용사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게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I have nothing particular to declare at customs. 나는 말이죠.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얘기인데 뭐 할 거냐면 particular, 특별한 어떠한 것도 없다 할 때 형용사 particular가 nothing이라는 그렇죠. 명사, 대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명사의 앞뒤에서 형용사가 수식을 하는 것 기본 수식 기능으로 봐두시고요. 언제 앞에서 언제 뒤에서 꾸미는지도 구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보어의 역할을 하는데요. 보어의 역할을 할 때 대표적으로 이 형식 동사 뒤에는 형용사형 보어가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주로 비동사나 become 동사 또 remain 같은 동사 뒤에는 형용사 보어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Train arrivals and departures will be posted on the monitors when the information becomes available. 이라는 문장입니다. 자, 주어는 그렇죠. 기차의 도착과 출발. 그렇죠. 동사는 will be posted. 전시될 것이다, 게재될 것이다, 붙여질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어디 위에? On the monitor. 그래서 모니터 화면에 보여질 것입니다. 언제? When the information, 정보가 becomes, 어떻게 될 때? available, 이용 가능하게 될 때, 했을 때 become이라는 동사는 보호를 필요하고 뒤에는 형용사, 이용 가능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로 쓰인 형용사를 볼 수 있는데 We found the boy seriously wounded. 자, 우리는 소년을 발견했는데 심각하게 wounded, 다친, 그렇죠? 이때 여러분들은 소년을 발견한 것까지는 좋은데 seriously까지 목적어까지 들어갔는데요. 아주 심각하게 wounded 되어진 해서 보호의 역할, 심각하게 wounded 되어진 이렇게 문장 속에서 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형용사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자리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형용사 단어만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다른 애들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제가 수식 기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수식 기능 중에서도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 형용사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봅시다. The painting on the ceiling. 자, 그림은 그림인데 어디 위에 있는 그림이냐면 천장에 매달린 그림이 됩니다. 이때는 on the ceiling이라는 전치사 구는 앞에 있는 페인팅을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누구냐? 분사도 형용사 취급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분사 공부를 하면서 분사의 품사는 제가 형용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분사는요. 형용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역시 예문을 통해서 보시면 many people waiting in line. 자, 이때 many people을 꾸며주는 애가 waiting이라는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waiting,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실상적으로 여기는 관계대명사와 주격이 생략됐다라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분사는 그렇죠. 형용사의 역할이다.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부정사 역시 정해지지 않은 품사이기 때문에 세 가지의 품사 역할을 수행했잖아요. 그중에 형용사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something to drink 했을 때 to drink의 역할을 보시면 마실 무언가가 되죠. 그죠? something을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이고요. 마지막 관계대명사 절도 형용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절이라는 개념은 주어와 동사가 있는 것이고 관계대명사 절이라는 것은 관계대명사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관계대명사의 종류에는 who나 which, that 같은 애들이 있는데요. 예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The man who is next to you is my boyfriend. 자, 당신 남자는 남자인데 당신 옆에 있는
남자가 돼요. 이때 관계대명사 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who부터 you까지를 가로로 묶으시면 됩니다. 그죠? 요 절이 누구를 꾸며준다? 남자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러한 절을 형용사 절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형용사 단어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다른 기능들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에 대한 정리를 몇 가지 해드릴게요. 꼭 외워두셔야 될 3가지입니다. 같은 형용사예요. 품사는 형용사인데 뜻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하기가 쉬우니까 제가 제시해드리는 3가지를 외우시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외워지면 그 밖에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면 좋아요. 알아두셔야 될 3가지는 첫 번째로 respectable 해가지고 존경할 만한이라는 형용사가 있고요. 또 respective 하면은 각각의, 각자의라는 의미가 바뀌는 같은 형용사를 볼 수 있습니다. 또 successful 하면은 성공적인이라는 성공의라는 형용사지만 successive 하면은 전혀 달라지죠. 연속의, 계속의 이렇게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economic 하면은 경제의라는 형용사가 되지만 economical이라는 형용사도 역시 절약하는 이런 의미로 경제적인 이런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유의해야 될 형용사들 여러분들이 뜻 구분을 잘 해보시고요. 선택지에 같이 나와 있다면 어떠한 자리에 의미상으로 맞는 것들을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암기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형용사에서 있어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수량 형용사가 있습니다. 즉 명사의 수라든지 명사의 양을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나와 있는데 자, 그러한 애들의 종류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가 예를 들어서요. studen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학생은 학생인데 많은 학생들 하고 싶으면 이때 우리가 명사편 공부할 때 가사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는 many라든지 a few라든지 few가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정리되시겠죠? 이미 다 한 거니까 빠르게 간다 이거죠. 그리고 불가산, 셀 수 없는 애를 수식하는 경우는 much라든지 그렇죠? little이라든지 a little 같은 경우는 불가산만을 수식하는 수량 형용사들 종류였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늘려보겠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는데요. 먼저 many나 a few나 few 같은 경우는 가사명사라는 거 아신다면 few의 비교급이라든지 최상급, 즉 few라든지 fewist 같은 경우도 역시 뒤에는 가사명사만 받는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역시 little의 비교급이죠. less 같은 경우 그리고 least 같은 경우 비교급과 최상급 역시 뒤에는 불가산 명사만을 받는다.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 놓긴 했는데 이러한 구분들 얘네들이 전부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형용사들인데 이러한 형용사들이 뒤에 받는 말이 달라집니다. 자,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one이나 every, each 뒤에는 항상 그렇죠. 가산명사긴 한데 무슨 가산명사가 오냐면 뒤에 복수가 안 되고 단수 가산 명사만 오게 됩니다. 그죠? 특히 every 같은 경우, each 같은 경우는 뒤에 항상 단수만 온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two, three, both라든지 a couple of, a number of, several, various 같은 경우는 의미상으로도 우리가 이제 다 아시잖아요. 이 two나 three나 four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품사를 생각 안 했다면은 오늘부터는 이것이 수량 형용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both는 둘 다, couple of는 한 쌍에, a number of 많은, several 몇몇의, various 다양한이라는 뜻인데 이런 애들 뒤에는 항상 가산명사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수의 가산명사가 오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두셔야 됩니다. 복수의 가산이다. 뒤에 단수가 오면 틀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이쪽에는 또 다른 형용사들을 제가 정리해놨는데 some이나 any, a lot of나 lots of, plenty of나 most 같은 경우는 가산, 불가산 상관없이 뒤에 모두 다,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가산도 올 수 있고 또 그렇죠. 불가산 명사 모두 다 올 수 있는 경우니까 이 뒤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올 수 있는 애들 또 간산 명사, 불가산 명사 따로 구분해서 외워두시길 바라고 또 오늘 추가로 불가산 명사와 결합하는 형용사는 a great deal of 뒤에는 항상 불가산이다 라고 같이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수량 형용사의 내용 정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높은 혹은 낮은 또 큰, 작은이라는 high라든지 low 혹은 large라든지 small 같은 경우가 수식하는 명사는 각각 다릅니다.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high를 넣고 small을 넣고 low를 넣고 또
large를 넣을까? 이런 거 고민이 되신다면은 지금 이 시간 정리를 통해서 확실히 구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large하고 small이라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change라든지 sale입니다. 이때 change의 의미는 변화고요. sale이라는 것은 그렇죠. 판매가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누구의 수식을 받냐면 large와 small의 수식을 받지 high라든지 low의 개념, 즉 등급의 개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할 때 large change이지 high change라는 말은 없고요. 약간의 변화하면 small change, 그리고 아주 큰 sale이다. 그럼 large sale, 작은 sale이다. small sale 이렇게 붙여서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두 다는 high와 low로 붙여가는데요. 대표적으로 생산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등급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high productivity 하면 높은 생산성이 되고 low productivity 하면 낮은 생산성이 됩니다. 또 level이라는 단어도 등급이 되니까요. 역시 high level, low leve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price도 가격도 하나하나 등급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high price, low price 이렇게 얘기하죠. small price라는 말은 안 됩니다. tax도 마찬가지로 high tax, low tax 이렇게 등급을 얘기할 수 있고요. standard, 기준도 high standard, low standard 이렇게 얘기하고 quality, 품질 역시 마찬가지죠. high quality, low quality 이렇게 들어가고요. speed도 역시 마찬가지로 high speed, low speed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이러한 애들 쓰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nvestors now pay lower taxes on their dividends. dividends 하면 배당금들이 되는데 이때 보시면은 투자자들은 지금 지불한다. 무엇을? 아주 적은 세금을 이때 lower라는 것이 낮은 세금을 얘기할 때는 절대로 small이라는 걸 쓸 수 없이 낮은 lower taxes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문이죠. Last month's survey showed a deep level of satisfaction. 이때 마찬가지로 level이라는 말 앞에 deep이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낮은 레벨을 얘기할 땐 low level, 높은 레벨은 high level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틀렸다. 이 문장은 잘못되어서 low나 high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수량 형용사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 마지막으로 부정 형용사, 정해지지 않은 형용사들을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대명사 공부할 때도 많이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한정사 때도 또 나왔어요. 한정사의 종류 혹시 기억나세요? 한정사? 명사를 한정시켜주는 한정사의 종류에는 관사, 소유격, 지시 형용사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지시 형용사에 대해서 지금 또다시 나온 건데요. 형용사 챕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지시 형용사의 종류에는 this나 that, 복수는 these나 those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애들의 경우에는 형용사로서 결국은 this 다음에 명사가 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This book, this desk 전부 다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부정 형용사가 있었습니다. 부정, 정해지지 않은 형용사, 바로 another과 other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명사 편에서 우리가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이러한 부정 형용사의 종류에는 some이라든지 any, many와 much 같은 애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애들 뒤에는 전부 다 명사가 붙을 수가 있겠죠. Another student 하면 또 다른 학생이 이때 another의 기능은 student을 꾸며주는 형용사의 개념이고 other students 하면은 역시 students를 꾸며주는 other가 형용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문을 통해서 각각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 I want to read some novels. 자, 이때 some의 역할은 그렇죠. novels를 꾸며주는 형용사. 나는 약간의 소설들을 읽고 싶다. 몇 개의 소설들. 이때 some은 novel을 꾸며주는 형용사고요. 두 번째 예문이죠. I don't like some of them.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 몇몇이 되죠. 이때에는 like이라는 동사 뒤에 some은 무슨 역할이에요? 목적어 역할이잖아요. 역시 명사로 쓰였는데 명사가 대명사로서, 그죠? 명사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some이라는 부정 대명사를 쓴 모습이에요. 이때 some은 뒤에 명사의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대명사다. 이렇게 찾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what time is it now? 라는 의문문에서 what 다음에 time이 나왔잖아요. 이때 what의 역할은 그렇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 의문 형용사. 그리고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할 때는 당신은 무엇을 먹고 싶습니까? 이때 무엇을 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명사의 역할이고 마지막 which book is yours? 어느 책이 네 책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book과 결합한 which는 의문 형용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뒤에 결합된 말 또 문장 속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형용사도 되고 대명사도 되는 애들은 필시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형용사의 개념 자체는 여기까지고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 지금부터 5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All of our repair technicians complete blank training before they begin making house calls. 자, 문장의 A번에는 formal일까, 형용사일까, formally 부사일까, C번에 formalism 명사, formalist 명사일까. 과연 무엇이 들어갈까 따져보면 문장의 주어는 누굴까요? all이라는 애가 주어고 of our repair technicians는 수식어구로 보셔야 되겠죠. 이 all은 대명사로서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의 수리 기사들의 모든 사람들은 complete이라는 동사가 나와서 완성하다, 이수하다라는 동사고요. 목적어가 필요한데 뒤에 training, 연수라는 애가 나왔습니다. 훈련이 나왔는데 그 앞에 연수 앞에서 누군가를 꾸며주려면 누구밖에 안 되겠어요. 훈련은 훈련인데 그렇죠. 아주 포멀한 훈련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식의, 형식의라는 formal training 이렇게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서 꾸미는 모습 우리가 직접 눈으로 살펴봤고 해석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든 수리기사들은 완성한다. 무엇을? 우리 정식의 교육을 뭐 하기 전에 그들이 가정 방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네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board of directors decide to hold a party to honor the exceptionally job performances of the sales team. 밑줄 친 부분 중에 잘못된 부분 A는 directors인데요. 여러분 the board of directors 하면은 이사진, 경영진이라는 직책이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직책의 이사진들은 decide to 결정했어요. decide 동사는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만 취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는 무엇을 결정했냐면 to hold a party,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다. 투부정사 아주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세 번째 밑줄은요, exceptionally라는 부사, 예외적으로라는 부사인데 앞에 관사 더가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뒤에 형용사 나오고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job performance라는 복합명사, 즉 직업 성과, 일의 성취도라는 복합명사가 나와서 부사, 즉 exceptionally라는 부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격이 됩니다. 이럴 때는 exceptional이라는 형용사가 돼야만 명사를 수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exceptionally가 틀린 부분이고 마지막 of the sales team 해가지고 sales team의 직업 성과라는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석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사진은 기리기 위해서 누구를 기리냐면 세일스팀의 직업 성과, 예외적인 직업 성과를 기리기 위해서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Jobs in a public relation department require workers to meet blank deadlines. 자, 이때 문장의 주어는 jobs입니다. 그죠? 일들. 무슨 일이냐면 어떠한 일들이냐면 in a public relation department 해서 우리가 홍보부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홍보부서의 일들은 require, 요청한다. 뭘 요청하냐면 workers, 일꾼들이 to meet deadline. 이때 meet deadline 하면 마감일을 맞추다, 기한일을 맞추다라는 수건데요. 어떠한 기한을 맞추려면 deadline이라는 건 기한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형용사 빡빡한이라는 tight의 다양한 형태가 보이지만 tight한, 아주 빡빡한이라는 C번의 tight deadline이라고 가셔야 되고요. A번은 부사고요. B번은 최상급인데 최상급은 그렇죠. 이렇게 결합하시면 안 되고 더라는 관사가 꼭 정관사가 있어야 되고요. 뒤에 tightness한 명사기 때문에 그렇죠. 형용사인 tight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뭐 이런 우리 문장 아주 빡빡한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4번으로 갑니다. There are blank sentences which require proofreading from a native speaker. A번은 great deal of, B번은 several, C번은 little, less, D번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 말. 이거는 전부 수량 형용사들이 나오는데요. A번은 제가 아까 누구랑 결합한다 그랬어요? 불가산 명사. several은 가산 복수. little과 less는 똑같죠. 그래서 불가산 명사하고만 결합하는데 뒤에 보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sentences라는 복수 가산 명사가 나왔으니까 B번이 정답이라는 거 한눈에 들어오네요. 해석하면은 몇몇의 문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요청되어지는 문장입니다. 1차 검토가 네이티브 스피커에 의해서 요청되어지는 문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We request that blank equipment be moved from the office to the newly built warehouse. A번 some, B few, C any, D번 a number of. 과연 들어갈
요구할 말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요청했습니다. We request that 이하의 내용을 해놓고 some이라는 애는 둘 다 상관없고요. fe는 가산명사의 복수, any는 둘 다 역시 상관없죠. 가산, 불가산 다 올 수 있고요. a number of는 그렇죠. 가산, 복수만 온다라는 얘기예요. 뒤에 보니까 equipment, 장비는 못 쓴다고 얘기했으니까 일단은 B번과 D번은 탈락이 됩니다. 자, some 아니면 any인데요. 긍정문에서는 some이 쓰이게 되고 부정이나 의문문은 any가 주로 쓰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답은 some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해석해드리면 우리는 몇몇의 장비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장비들이 이동시켜주는 거죠. 어디로부터? 사무실로부터 새로 지어진 공장 건물로 이동되어지는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 편 정리가 끝났습니다. 오늘 배운 형용사의 다양한 기능들, 또 역할들,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 부사, 수식어의 대표주자 부사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